안녕하세요. 미디어 센터에서 편집을 강의하고 있는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속도 조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동영상 속도 조정. 물론 편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CG 파트에서도 합성은 되게 속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실까요? 새 프로젝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저장이죠. 파일에서 세이브 해야지.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시간. 저장할게요. 시간이죠, 시간. 저장. 하시고, 동영상 하나 가지고 오세요. 준비를 하시면 되고,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면 될 거예요. 준비한 동영상 확인해 보시면 영상이 준비가 됐으면 얘를 어딘가 담아야 된다고 하죠. 컴포지션, 컴포지션. 이름은 시간 조정이라고 하죠. 시간 조정. 그리고 길이는 나머지 크기는 제일 많이 쓰는 1920 곱하기 1080에 29 정도치. 시간 대략 1분 정도. 오케이요. 그 다음에 준비한 동영상을 갖다 놓겠습니다. 크기가 좀 작죠? 외곽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까만색이 보이지 않게 크기를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단축키 알아놓으면 편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크기를 조정하고 싶은 영상 혹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트랜스폼에 요거죠.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트랜스폼 P2 컴포지션 컨트롤 알트 F입니다. 주로 에펙을 가지고 편집 쪽에 접근해서 관점에 접근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단축키는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크게 볼까요? 컨트롤 알트 핏의 약자입니다. F 꼭 알아놓으세요. 되게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알트 F 재생. 화면을 빠르게 느리게 또는 중간에 멈추거나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을 자유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속도를 바꾸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를 가지고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만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타임 리버스 레이어 거꾸로 재생 눌러볼까요? 컨트롤 알트 단축키. 다른 건 단축키 없죠? 컨트롤 알트 R을 누르시면 거꾸로 갑니다. 재생해볼까요? 자세히 들어보면 목소리도 거꾸로 거꾸로 재생이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약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재생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컨트롤 Z로 해서 방금 이전 단계로 갈게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임에서 세 번째요.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스트레칭의 약자로 하시면 돼요. 몸이 찌뿌다니까 몸질 가까이 있죠. 스트레칭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쭉쭉 뻗는 기능을 타임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임 스트레칭을 클릭을 하시면 스트레칭이요.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있는 오리지널 듀레이션은 원래 녹화가 되는 영상의 길이를 말하고요. 밑에는 새로 숫자를 변경했을 경우에 녹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100으로 있을 때는 똑같아요. 여기를 가령 50으로 해볼까요? 시간이 반토막 나죠. 10초 동안 녹화된 영상을 5초라는 시간 동안 재생이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200으로 해볼게요. 원래 있는 크기보다 2배 정도 되죠. 시간이 2배로 늡니다. 원래 10초 동안 녹화가 되어 있는 영상을 21초 동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천히란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큰 숫자를 입력하시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느려지는 거고요. 100하고 0 사이가 되면 0에 가까울수록 빨라지는 겁니다.
가령 50으로 해볼게요. 50. 시간이 반토막 났죠? 오케이요. 보시기에도 짧아졌죠? 재생해볼까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소리도 왜곡이 됩니다. 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느리게 해볼까요? 오른쪽 타임 스트레칭 50이 아니라 이번 200을 입력해 볼게요. 일어났죠? 재생하시면 느리게 재생이 되죠? 목소리도 왜곡이 되죠? 그래서 창이 나왔을 때 100하고 0 사이가 되면 0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100 이상이 되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느리게. 근데 느리게 했을 때 치명적인 단점은 뭘까요? 프리미어도 옵션이 있어요. 영상이라고 하는 건요, 사진을 연속으로 찰칵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사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진을 다닥다닥 찍어요. 몇 장 찍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약 30장을 찍어요. 29.97이에요 정확한 건. 약 30장을 찍게요. 30장의 사진을 연속으로 따닥따닥 찍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느리게 한다는 얘기는. 사진은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은 1초에 30장의 사진을 갖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 사진과 사진 사이를 띄엄띄엄 놓는 겁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놓다 보면 여기가 비겠죠? 왜냐면 공간은 넓어졌는데 보유하고 있는 사진은 부족하니까. 그럼 사진 나오고 깜빡 없으니까요. 사진 나오고 깜빡, 사진 나오고 깜빡.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얘가 질질 끌려요. 영상을 느리게 재생했을 경우. 끊겨 보이죠? 그래서 끊기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만드셔야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스포츠 뉴스에서 보는 느리게 나오는, 정말 깔끔하게 느리게 나오는 슬로우 기법은요, 초당 보통 300장에서 400장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1초에 다른 애들은 30장을 찍는데 나는 300장을 찍는 거예요. 사진이 넉넉하죠? 그러면 공간이 넓어져도 충분하게 사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느리게 재생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고속 카메라라고 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수 카메라요. 근데 프로그램 상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사진과 사진 사이를 벌려요. 느리게 하는 거죠. 요 사진 빈 공간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사진과 뒤에 있는 사진을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사진 한 장을 새로 만들어요. 또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두 개를 섞어서 디졸브 한다고 해요. 디졸브에 또 하나의 사진을 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메꾸는 거예요. 앞뒤 사진을 분석해서. 요걸 어떻게 메꾸시냐면 요겁니다. 요게 사진과 사진 사이를 메꾸는 방법이에요. 얘를 한번 클릭하시고 얘는 적용하는 겁니다. 얘는 키는 거고요. 했을 경우에 다시 재생을 해볼까요? 아까와 차이점 자세히 보세요. 정말 차이가 없나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1로 확대했어요. 선택이 안 돼 있을 때요.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을 때 그림이요. 선택이 돼 있을 때 보여지시나요? 약간의 뚝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좀 덜하죠? 요게 1단계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방금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틈새가 벌어질 때 앞에 있는 사진과 뒤에 있는 사진을 섞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 사람과 사람의 형태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도 쉬워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는 섞지 않고 그냥 뚝뚝 끊기더라도 빈칸을 놔둔 상태에서 재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한번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사진과 뒤에 있는 사진을 섞으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이 형태와 이 형태를 섞고 모양까지 비슷하게 모핑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가장 난이도가 높거든요.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됐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됐을 때 다시 한 번 눌렀을 때 마지막 최종 단계.
아무래도 사진과 사진 사이를 막 섞으면서 메꾸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개인적으로만 시간이 촉박하다,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 뉴스라든지 이런 장르다, 시간이 생명의 장르다라고 할 때는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좀 공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되는 영상이다, 다큐멘터리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영화라는 장르, 이럴 때는 여유가 되면 세 번째 3단계까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영상이 매끄럽게 슬로우가 재생이 돼요. 네, 대신 시간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오래 걸립니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나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나는 영상을 가지고 에펙에서 많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를 계속 재생했는데 속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임에서 스트레칭 다시 뭐 150이라고 할까요? 오케이, 다시 재생을 해봐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임 스트레칭 뭐 다른 숫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맞는,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올 때까지 매번 반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되게 거추장스럽죠. 이렇게 하실 때는 많이 속도를 많이 조정한다, 나는 많이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컬럼이라고 하는 거야. 소스에 대한 컬럼 혹은 레이어에 대한 컬럼, 칸이라는 뜻입니다. 요 이모콘트에 관련된 컬럼, 페어런치 앤 링크에 대한 컬럼, 이 컬럼의 개수는 여기서 정합니다.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 중에 두 가지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 세 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으면 세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노트북에서 하면 저것처럼 보통 한 개만 선택을 해서 이제 치사 선택해서 토글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하고요. 보통 데스크탑에서 하시면 두 개 다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 다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항목을 내가 여기 선택하는 거 플러스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하시냐면 어디를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위에 있는 글자 칸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시면 해당하는 항목을 숨기거나 또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속도에 관련된 게 두 개. 듀레이션은 내가 시간을 직접 입력해서 속도를 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5초짜리가 있을 경우에 10초라고 입력을 하시면 늘어나요. 아니면 1초라고 하시면 5초짜리가 1초처럼 빨라지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스트레치가 훨씬 나아요. 2배로 빠르게 0.5배속, 뭐 3배속, 4배속, 5배속 이런 식이에요. 얘는 스트레칭입니다. 추가됐죠? 물론 클릭을 하시면 창이 나와서 새로운 숫자를 입력하시고 오케이, 재생. 이렇게 속도를 조정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숫자가 있는 곳에 손가락질 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빠르게 느리게를 내가 빨리빨리 만들 수 있어요. 빨리 하시고 재생.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조정, 재생. 이렇게 하시면 속도를 빨리빨리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괜찮거든요. 오른쪽 눌러서 컬럼에서 스트레치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여기서 손가락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숫자를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이 방법이 좋아요. 원래도 100으로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재생이 되다가 여기 사실 사람들이 걸어가는 장면을 그렇게 천천히 보여주거나 일반적인 속도로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빨리 재생을 하고 그다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에서는 천천히 재생, 여기는 빨리 불필요한 장면 빨리 재생, 라면을 끓이는 장면을 친다고 치면 라면을 끓일 때는 빨리빨리 재생을 시키고 면을 넣거나 수프를 넣는 장면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느리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빠르게 해볼까요? 너무 느리죠? 일단 빠르게는 여기 좌우로 움직이시거나 50 빨라지죠? 여기부터 그래서 원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마우스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페이지 업다운 하시면 화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부터 속도를 바꾸는지 정하시고요. 근데 이 부분은 잘라 카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토막에 대해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죠. 카이즈를 하시면 카이즈라는 키는 여기가 없어요. 카이즈라는 건 외우셔야 돼요.
에디트 스프릿 레이어 분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카이지라는 거랑 같습니다. 프리미어에서 보시면 면도날이 있거든요. 레이저 툴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릿 레이어 컨트롤 시프트 D를 클릭을 하시면 단축을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D. 왜 안 될까요? 한영 키어 컨트롤 시프트 D. 잠시만요.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시면 이 잘립니다. 다른 단축키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거로 할게요. 이거는 에디트 스프릿 레이어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이거 똑같은 속도잖아요. 여기 있는 걸 200이라고 하시면 그려지죠? 앞에 있는 도막, 잘려진 도막은 50, 0.2배속이요. 뒤에 있는 건 200, 2배로 느리게 0.5배속 재생해볼까요? 끊기네요. 네, 이거 브랜딩 모드. 이렇게 하시면 내가 구역구역 부분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매번 자르시면 돼요. 스프릿 레이어로 잘라서 속도 바꾸고 잘라서 속도 바꾸고 잘라서 속도 바꾸고 이것만 반복하시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속도를 하나의 영상 가지고 빠르게 느리게 또는 부분 일단은 잘라서 하세요. 잘라서 하시면 빠르게 느리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를 지워보고요. 새로운 영상을 다시 가져올게요. 이번엔 정지 영상이에요. 컨트롤 알트 재생이 되다가 결정적인 이 장면에서 멈추게 하고 싶어요. 움직이죠? 멈추는 거. 멈추고자 하는 곳에 파란색 바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페이지 업다운 눌러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임하고 있습니다. 멈추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즈 프레임이라는 거랑 프리즈 온 라스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즈 프레임을 체크를 하시면 파란색이 있는 곳에 이미지를 정지를 시켜요. 오른쪽 타임 프리즈 프레임 스페이스바 멈추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멈춘다는 얘기야. 해당하는 파란색의 위치로 됐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재생이 되다가 그 정확한 그 지점에서 멈추면서 여러가지 CG 효과를 줘서 마무리 짓고 싶거든요. 컨트롤 Z 할게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요. 얘가 뭐냐면 마지막 그림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로 멈췄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 될 수 있게 뒷부분을 자르시면 돼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 부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좌우로 화살표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흐려지죠. 그건 진한 부분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려면 맞습니다. Shift를 추가하시면 돼요. 딱 떨어질 거예요.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 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다시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임에서 프리즈 온 라스트 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재생이 되다가 해당하는 지점부터 멈춥니다. 됐죠? 이렇게 멈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속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봤거든요. 하나의 영상을 빠르게 느리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그 퍼센테이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매번 자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스트레치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이렇게요. 추가해서 하시면 빠르게 속도를 바꾸실 수 있고요. 만약에 속도가 항상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서 속도를 바꾸게 하시려면 에펙에서는 자르십시오. 이게 제일 빨라요. 스프릿로 자르시는데 컨트롤 시프트 D입니다. 자르시고 각각의 잘려진 조각들을 따로따로 숫자를 주시면 속도가 바뀔 겁니다. 뭐 재생이 되다가 멈추거나 특정 장면에서 멈추게 하고 싶으면 두 가지가 있었죠. 프리즈 온 프레임은 정확하게 그 지점이 멈추는 건데 단점은 동영상 전체가 그 하나의 그림으로 멈추는 거고요. 재생이 되다가 원하는 지점에서 멈추게 하시려면 그 지점이 마지막 그림이 돼야 된다고 했죠. 마지막 그림 끝부분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게 스냅 기능이 먹으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온 프레임을 하시면 멈춥니다.
이것도 속도도 많이 아시면 역동도로 만드실 수가 있고, 보통 CF라고 하는 장르는 빠르게 느리게 강약을 많이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만한 건 스트레치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하시는 걸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서 권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